번째 대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도 봐야 되고 대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네, 사실 재정이나 조세 문제를 논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조세와 관련, 특히 농업, 농촌 분야에서 조세를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저희가 심포지움 기획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꼭 이제는 논의를 다시 한번 좀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명현 교수님 좀 강조해서 이런 대담의 기획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대담은 혁신가를 양성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농정연구소나 장민기 저와 함께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박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량 박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주량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 출연 연구소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이고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농업과학기술 및 농업혁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또 그렇지만 또 농업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는 정말로 깊은 해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은 우리 농업과학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축과 함께 우리 현장에 또 그러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 혁신의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계속 많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기후변화 또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 과학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농업 농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의 그 결합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농업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이주량 박사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박사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농업과학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농업과학 기술이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크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면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이라는 걸 1년 반 만에 인류가 만들어내고 그걸 또 전 세계에 접종할 수 있게 보급 확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라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난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극복하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농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류가 갖고 있던 농업의 모든 난제들은 큰 틀에서 보면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명현 교수님하고 김민국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과 관련된 모든 구조와 환경은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유난히도 농업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나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정책, 일하는 방식, 제도 등이 아직 그걸 따라서 바뀌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과학기술과 농업혁신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전환지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IT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로 불리는 BT, 이런 두 가지 기술이 농업하고 빠르게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농업 난제를 농업 내부의 생각과 방법으로 풀지 못했던 것들을 그 IT 기술과 BT 기술로 풀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가능성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농업을 둘러싼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간의 융합. 그러니까 농업의 전방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식품 소재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농업의 후방 산업이라는 것은 종자, 비료, 농기계, 농자재, 그다음 각종 서비스들 이런 것들 융합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 기술 간 융합, 산업 간 융합으로 농업의 많은 난제들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고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기술이 허락하는 크기만큼 해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 기술 이야기할 때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진화시켜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더 확장된 논의 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도대체 이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더 확장적으로 볼 수 있을지 말씀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스마트 농업.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조금 그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농업에서 보면 스마트 농업이지만 산업 혁신이나 기술 혁신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다시 한번 디지털의 기술의 힘을 빌려서 디지털 전환을 하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 혁신이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슨 유통 서비스업에서도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이런 것들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비용이 값싸지면서 기존의 업의 개념을 바꾸고 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이런 틀이 있었던 거거든요. 스마트 농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술이 농업에 도입이 되면 농업은 조금 더 뒤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조금 더 뒤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스마트 농업이 많은 기대감과 동시에 그다음에 세계적인 연구와 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이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체킹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농업의 화두는 기술이나 제품 중심으로 조금은 협소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을 보다 큰 틀에서 플랫폼과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더 큰 효과와 그다음에 미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농업과학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상품, 뭐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종자가 나오고 막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 중요한 매개체로서 과학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 혹시 뭐 우리도 이제 스마트팜, 뭐 디지털 농업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혹시 뭐 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또는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더 플랫폼 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정책 용어 또는 소통 용어를 통해서 농업의 농업 생산의 악성 노동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편의성을 높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외국은 전체적인 플랫폼이나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본의 이제 와그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느 하나의 기술이나 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나 기업, 공공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 농업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대부분의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거는 디바이스보다는 플랫폼이나 솔루션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플랫폼 위에 올려서 기존의 농업이 플랫폼이 그 디지털 플랫폼이 아닌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됐다면 그걸 디지털 플랫폼화해서 그걸 통해서 다음에 많은 그 새로운 서비스 일하는 방식들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그 대표적인 농업과학 기술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팜 혁신 밸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준공도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완공된 그런 시설들이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 스마트 혁신 밸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행하는 내내 사실 많은 그 논쟁도 있었고 또 이견도 있었는데요. 저는 보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과 스마트 농업의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절대 다수의 농민을 향하고 있다기보다는 10% 정도의 선도농을 향하고 있는 플래그십 정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도농들이 혁신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일반 농업이나 미래 농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래그십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하면서 청년들의 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영농 형태보다 다른 형태를 청년들에게 그 보여주고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 또는 과학기술계 등 일반 국민에게도 농업의 가능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그 설명해주고 소통해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혁신밸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준영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결국 농업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흐름이 플랫폼, 새로운 인프라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우리 농업 농촌의 큰 변화를 미래의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또 중요한 그 매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뭐냐하면 그럼 그 기술을 과연 누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해서 진짜 우리의 농업 농촌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술이 농업 경영과 또 지역의 현실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혹시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평소에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을 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혁신의 객체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혁신의 수단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누가 바꿀 것인가 도대체. 누가 바꿀 것인가 혁신의 주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마트 농업을 하는 이유를 정리했을 때 스마트 농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다라는 게 네덜란드의 철학이자 주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스마트 농업은 두 분야에서 혁신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계에서 선도농으로 역할을 하다 보다가 ICT나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더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이 되더라. 그래서 보다 열심히 스마트와 디지털 기술을 영농 현장에 적용해야겠다라는 인바운드 혁신가 그룹입니다. 실제로 인바운드 혁신가 그룹들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 분야에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원예나 그다음에 축산 이 분야에 혁신을 견인하고 있는 이런 인바운드 혁신가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웃바운드 혁신가들인데요. ICT나 디지털 기술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가 이걸 농업에 적용해 보면 애플리케이션 에어리어, 그러니까 활용 영역으로 상당한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외부에서 농업으로 들어오는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웃바운드 혁신가라고 하는데요. 아웃바운드 혁신가들이 농업계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라든지 긍정적 효과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양쪽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혁신과 그룹이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협업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 정책과 공공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저의 이제 주제를 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세대, 그러니까 청년농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술 혹은 안에서의 혁신, 또 외부와 같이 결합된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이뤄낼 주목해야 할 그런 세대가 청년농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그런 농가라고 하는 관점을 미래라고 하는 그 시점, 그리고 과학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혁신, 이런 것과 결합했을 때 우리 농업의 주체를 어떻게 다시 정립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말이 다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농가, 농민, 뭐 이렇게 혹은 뭐 농촌 이렇게 이분법적 혹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농업 경영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런 말로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우리의 주체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예, 그 소장님의 그 맥락, 농업 경영체를 재정의해보자라는 맥락에 크게 동의하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업농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거부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농업을 하게 하자,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관점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런 기업농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의 주체로서의 농업 경영체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미 뭐 그런 사례들도 많고, 또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또 그러한 경영체들을 우리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혁신의 당사자로서 뭐 이렇게 외부의 기업에 의존한다든가 혹은 정책에 의존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것부터 성취를 해내고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을 좀 세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아마 농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법인, 또 마을기업, 또 농협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한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농업,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농업 경영체들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현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이주량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인프라의 변화 이런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자본력을 갖추고 한 그런 경영체들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서비스하는 조직, 또 실제로 농업 생산을 기획하고 또 유통하고 하는 그런 조직들 간의 역할 분담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스마트, 디지털, 바이오 이런 그런 과학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아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역시 스마트 농업 정책도 일종의 혁신 정책의 틀 안에서 보면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결국 그런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많이 육성해내고 또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이걸 끌어낼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걸 아우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숙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활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스마트 관점에서 그 혁신의 장으로서 지역과 관련돼서는
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도전과 혁신의 과제가 있을 수 있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혁신의 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과학기술과 우리 주체, 사람을 묶는 문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고 또 그것을 또 오히려 선도적으로 그 적용해 가면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구실에 있는 누구 혹은 기술을 가진 누구 이거로 그쳐서는 아마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혁신의 도구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요. 뭐 클러스터 혹은 기존에 저희가 많이 그 주체 육성과 관련해서는 전업농 육성도 해봤고 클러스터도 해봤고 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을 사실 해왔습니다. 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혁신의 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육, 지도, 산업의 육성, 연계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특히 이제 지역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민은 뭐 시군 단위, 뭐 면 단위, 마을 단위 이렇게 공간의 범위를 잡아보기도 합니다만 뭐 하다못해 또 광역, 뭐 도 단위까지도 잡아보긴 합니다만 그 공간의 어떤 그 넓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긴밀한 연계 관계를 그러니까 연구자와 지원자와 또 그것을 구현할 그 당사자들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이주량 박사님과 좀 논의해보고 싶은 구체적인 과제는 그 기술 보급 지도라고 하는 그 과제하고 농촌 교육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기 우리 이주량 박사님께서 기술 보급 지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기술과 관련된 또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지도 사업 기술 보급의 그 역할 앞으로의 해야 할 올바른 모습 또 전환의 방향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우리가 이제 농업 농촌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이야기하고 공간 이야기 했을 때 이제 민관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게 연구와 지도를 민간과 그 정부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농촌 지도와 관련해서는 그 개념과 미션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은 한쪽에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서 그거를 지도직 공무원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현장에 기술을 보급하고 전달 지도한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기술을 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거나 이런 시대가 좀 많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기술이 아니라 농업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비기술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이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이라는 게 산업의 특성도 있지만 기반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조직에게 산업의 진흥을 맡기는 시대는 천천히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조직에게는 오히려 기반의 유지 진흥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은 역할을 맡기고 더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손에 잡히는 과제로 지도라는 용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도라는 용어를 6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지도라는 용어보다 조금 더 과격하고 관우위 용어인 교도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년이 된 요 때는 우리가 지도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라는 업무가 아니라 저는 농해라는 관점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예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학술을 진흥시킨다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곳에 하는 것처럼 그리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농해라는 개념을 통해서 농업의 산업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기능적 기능을 더 종합적이고 다기능적 기능을 관이 좀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도직을 좀 농해직으로 바꾸고 농업의 종합성이나 포괄성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 전환과 용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산업을 진흥하고 하는 거는 민간의 영역으로 천천히 이관을 하고 농업을 기반을 유지하고 그다음 환경성이나 그 지역성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이명원 교수님 용어에 따르면 다기능적에서 산업 기능을 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 공공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과 차선을 그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기능, 뭔가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의 전환,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의 문제를 한번 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미래를 짊어질 것인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짊어질 것인가 할 때 사실 교육에 있어서도 농고농대의 문제 꼭 이제 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농고에 우리 농업 생산을 맡을 미래 세대를 길러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 체계 내에서 농업에 특화된 또 우리 지역을 좀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데는 한계 상황에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과감한 주장이 될 수 있겠는데 농업 교육은 좀 특별한 교육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국립농고 우리가 저희 농정연구센터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별로 하나 정도의 국립농고를 좀 세우고 여기에 이제 전문 과정을 결합한 그야말로 전문 인력을 좀 키워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업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밑바탕에서 우리 농업의 생산을 이끌어가고 기술도 수용하고 또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리고 공감 가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교육 체계, 농고나 전문 교육 체계를 한번 정비해 보자. 상당히 흥미롭네요. 저는 그러면 농대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농대 교육 과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전국의 거의 모든 농대가 농업 관련 행정가나 연구자, 이제 랩 인력, 연구실 인력을 양성하는데 특화가 돼 있는데 사실은 연구자 양성 기능은 지금보다 많이 축소하고 실제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데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농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과학 기술의 변화 또 그거 농업과학 기술의 전망,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가로서의 농업 주체, 농업 경영체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과제로서 지도 사업의 전환 그리고 농고농대 교육의 문제까지도 다뤄봤습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큰 변화의 경랑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변화의 관점을 잡아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도 미래 변화에 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주량 박사님께서 사실 여러 칼럼들을 많이 쓰세요. 그 중에 제가 항상 깊게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전환의 대장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어느 칼럼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 조세, 농촌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큰 변화의 출발점, 시작점이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말씀 나눠주신 이주량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